아무래도 좋은 인연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미숙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다. 에이, 내가 얼마나 멋진데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 멋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숙의 말에 안도감이 드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몇 년 전이었다. 미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오빠, 나 결혼 날짜를 취소했어. 왜? 청첩장도 다 돌렸잖아.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순간 미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왔기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미숙은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큰 키와 작은 얼굴, 갸름한 어깨선까지 전형적인 동양미와 서구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우아한 모습이었다. 이런 그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진정한 친구나 애인을 만나기 어려워 보였다. 나만이 그녀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소중한 사람으로 지내왔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미숙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빠, 나 정말로 사랑이 느껴지는 데이트를 해본 적 없어. 우리가 매일 같이 다니잖아. 그게 데이트 아닌가?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미숙의 말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랑이 느껴지는 데이트 말이야. 그런가? 난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던데. 오빠, 우리 진짜 데이트 한번 해볼까? 미숙이 얼굴을 가까이 하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책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끔 손도 잡고 서로 기대고 그러던데.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응. 오빠는 너무 가족 같아서 그런 느낌이 안 날 것 같지만. 나는 미숙의 말에 웃으며 그녀를 차에 태우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올 것만 같은 곳으로 차를 몰았다.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려 우리는 강 상류에 있는 작은 유원지에 도착했다. 차를 세우고 우리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오빠, 여기는 참 시원하고 좋아. 미숙이 말했다. 그래, 달빛도 참 아름답고 너무 조용해서 좋네? 응, 이런 곳에서 가끔 쉬면 좋겠어. 강물 소리도 참 좋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어. 이런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지. 우리는 한참을 걸어가며 찰랑찰랑 물결이 스치는 강가에 서서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강물은 반짝이며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미숙은 내 옆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오빠, 여기 오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 미숙이 말했다. 그래, 나도 여기에 오니까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서 잠시 벗어난 기분이야. 가끔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서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응, 나도 여기에 오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참 좋아. 우리 가끔씩 이렇게 나오자. 좋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데려올게. 그리고 너도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내가 운전해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도 차를 한 대 뽑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가끔 이렇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 그랬구나. 그러면 차를 사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데려다 줄게. 우리는 계속해서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미숙은 내게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강가에 서 있었다. 춥다. 오빠, 미숙이 갑자기 말했다. 그래? 그럼 집으로 돌아갈까? 나는 미숙의 말을 듣고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며 차로 걸음을 옮겼다. 미숙은 내 팔짱을 끼며 나를 따라 걸어왔다. 차에 도착했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걸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에 타 이제 집에 가야지. 응, 가자. 오늘 정말 좋았어. 미숙은 아쉬운 듯 내 팔짱을 풀며 조수석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다. 나는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돌렸다. 그런데 그 순간 미숙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여기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 그래, 10분만 더 여기 앉아있자. 나는 의자를 뒤로 제끼고 편안한 자세로 강물을 바라보았다. 미숙도 나와 같은 자세로 강물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강가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세상의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할 거야. 우리 서로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미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서로의 애인은 다른 곳에 있을까? 미숙이 조심스럽게 내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나는 살짝 놀라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고 자세를 바로 잡았다. 미숙은 약간 당황한 듯 자신의 손을 다시 내 허벅지에 올렸다. 나는 그녀의 손의 따뜻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 손을 받아들였다. 오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미숙이 부드럽게 물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신중하게 다뤄야 해. 특히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야 해.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미숙의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 나는 그 느낌에 약간 당황했지만 상황을 조심스럽게 대처하려고 했다. 이런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만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보통 이런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좋아. 서로의 감정과 신뢰가 중요하니까 내가 설명했다. 그럼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나요? 미숙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신중해야 해. 내가 답했다. 오빠는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미숙이 다시 물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일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건가요? 미숙이 계속 물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설명했다. 이해해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미숙이 말했다. 그렇다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결론 지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했다. 나는 미숙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루는 내가 미숙에게 물었다. 미숙아, 결혼 날짜를 잡았다가 파혼하면 상처가 너무 클 텐데 괜찮겠어?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물었다. 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결혼 상대자는 양가의 허락이 있었고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미숙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관계에서 신중함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 모든 결정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너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많았던 걸 기억해. 난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지. 그런데 그날 너와 함께한 순간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너는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인데 그동안 혼자 있었던 이유가 궁금했어. 미숙은 그 남자가 자신의 순수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표현을 보면서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다른 날들도 그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갔었다. 시댁 식구들은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어서 모두 좋아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미숙은 불안해졌다. 그날 시댁 식구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숙은 그 남자의 행동을 보며 고민이 많았다. 그 남자는 미숙을 계속 자극하며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숙은 많이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 그 남자의 말이 미숙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었지만 그녀는 그 진심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너는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 그 남자의 말은 미숙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미숙은 그 남자가 자신의 신뢰를 어지럽히고 순수성을 무시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고자 했던 자신의 순수성이 이렇게 무시당하자 마음이 아팠고 그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미숙은 감정을 드러내며 강하게 그 남자를 밀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도록 울며 상심에 빠졌지만 부모님은 바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미숙은 마음을 정리하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주변의 소문도 사라지고 조용히 지내면서 자신만의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후 미숙은 더 이상 그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미숙이 오빠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오빠, 드라이브 갈래요? 미숙이 차를 몰고 오자 두 사람은 평온하게 도로를 달리며 대화를 나누었다. 오빠랑 처음 간 강가 기억나? 기억나지? 그날 이후로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 그 사람과 함께 가본 적도 없었어.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미숙과 오빠는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대화를 나누었다. 미숙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